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사육돼지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름철엔 멧돼지와 야생조류 등의 활동이 증가하고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빈번해져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증가해서입니다. 네, 이에 따라 정부는 여름철 ASF 방역 강화 종합 대책을 세우고 멧돼지 관리와 농장 단위 차단 방역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김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브리핑을 통해 여름철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역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름철엔 ASF 바이러스 매개체인 멧돼지의 활동이 증가하고 사람, 차량의 이동이 빈번해지는 등 농장에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서입니다. 전문가들은 여름철까지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위험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장 단위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야생 멧돼지 포획과 울타리 설치 보완, 위험 지역의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한 폐사체 수색과 집중 소독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선 농식품부는 지난 3월과 4월에 발표된 ASF 주요 전파 요인 관리 강화 대책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6월부터 농장 점검을 강화합니다. 위험도에 따라 멧돼지 발생 지점 반경 10km 내 농장은 주 1회, 경기 강원 북부 지역은 월 1회 점검하고 그 외 전국 농장은 7월 말까지 추가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때 경기 강원 북부 지역에서 축산 차량 농장 출입 통제 조치를 위반한 농장은 일부 정책 자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농식품부는 또 멧돼지 확산 차단을 위해 ASF 발생 지역과 인근 지역을 발생 완충, 차단 지역으로 구분하고 포획 방식을 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발생 지역은 광역 울타리 내 8개 시군으로 감염 상황을 고려해 제한적 총기 포획과 포획틀, 트랩 사용을 병행합니다. 광역 울타리 이남 5에서 10km 범위의 완충 지역은 멧돼지가 차단 지역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포획틀과 트랩이 집중 배치되고 완충 지역 남단에서 영동고속도로에 이르는 차단 지역은 멧돼지 개체수를 적극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총기 포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밖에 위험지역 오염원 제거를 위해 폐사체 수색 범위와 인력을 확대하고 6월 초부터 ASF 중점 방역관리지구 지정과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농식품부는 다가올 여름철엔 ASF 재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ASF 살처분 농가에 대한 재입식 허용은 당분간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이 끝나고 여름철 이후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멧돼지 발생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재입식 관련 사전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식물국회라는 오명 속에 막을 내린 20대 국회. 이런 와중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 처리 등에서 다른 상임위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차기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여럿 있습니다. 기자인은 21대 국회 농정과제, 그 마지막 순서로 농민 위한 입법 활동을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안 처리율 36%,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3개 중 하나만 겨우 입법됐습니다.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농해수위는 20대 국회 상임위 중 법안 처리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제2를 착실히 한 상임위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입법 1위라는 화려한 성적표의 이면에는 여전히 농업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지점이 여럿 있습니다. 앞으로 막오를 21대 국회에서 변화가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여야 간 정쟁에 휩싸여 입법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쌀 목표 가격 문제입니다. 5년마다 국회를 거쳐 정해지는 쌀 목표 가격은 2018년 말, 2019년 초 확정해야 예년처럼 변동직불금 지급이 가능했지만 훨씬 늦은 2019년 12월 말에야 확정됐습니다. 국회에서 농민들의 경제활동과 직결된 현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농가 소득에도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실제로 2019년도 농가 소득이 하락한 이유로 목표 가격 확정이 늦어진 게 가장 컸다는 분석도 나온 바 있습니다. 또 법안 발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농해수위 소관 법안은 1,852건으로 전체 상임위 가운데 7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제도 내용에 관여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한자어 등을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는 법안들이 상당수 차지했습니다.
법률의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일부 의원들이 개별 입법 실적을 올리는 데 이용하고 있어 실적 부풀리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농해 수위가 농업 예산 확보를 위해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농해 수위는 매년 농업 예산을 정부안 대비 수조 원씩 증액 의결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에서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해 수위가 농업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한 금액은 4년간 5조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국회 순증액은 4년간 5,500억 원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농업 예산 확대는 농해 수위의 바람에만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 5% 정도는 해야 된다. 모든 정책에 따르는 건 예산이기 때문에 농업이 지속가능 농으로 가기 위해서는 농업 예산이 증액되지 않고서는 농업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도 5% 정도 상향하고 21대 국회가 열어갈 4년간의 새로운 농정, 다양한 농정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국회를 향한 농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정부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합니다. 지난 3월 치유농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은 후속 조치인데요. 치유농업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권소환 기자입니다. 정부가 본격적인 치유농업 사업에 돌입합니다. 치유농업이란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해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치유농업의 사회 경제적 가치 창출 효과는 매년 급상승해 2018년 기준 3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전국 각지의 치유농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참여자들의 신체 기능이 향상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현재 600여 개인 치유농장을 3천여 개 이상으로 늘리겠다며 치유농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4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치유농업의 임상, 비임상 효과를 추가로 검증해 신뢰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치유자원 40종을 발굴하고 18종류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치유농장 산업화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지자체 등과 협업해 서비스 모델도 발굴할 예정입니다. 대상자에 맞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치유농장을 연결해서 치유농장에서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 민간과 관이 좀 협업을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서비스 모델을 좀 발굴해서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관련 산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집니다. 향후 5년간 100여 명 이상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되는 치유농업사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치유농업사에 국가 자격을 도입시키기 위한 자격 검정 체계 등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맞는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 역량 모델도 개발을 해야 되고요. 국가 자격증 만드는 일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농촌 자원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치유농업. 치유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5,700여 곳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대표적인 미래 식량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식용곤충입니다. NBS 뉴스24에서도 관련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정부가 실시한 2019년 곤충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곤충 판매액이 8% 이상 증가했습니다. 식용, 사료용 곤충 사육 농가는 감소한 반면 판매액은 늘고 있어 곤충 사육이 규모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남수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곤충 판매액이 8%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곤충 생산 등을 신고한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9년 곤충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곤충 판매액은 40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도인 2018년의 판매액 375억 원과 비교해 8.1% 증가한 수치입니다. 곤충별 판매액은 흰 점박이 꽃무지가 189억 원으로 제일 높았고 동해 등의 60억 원, 귀뚜라미 43억 원, 갈색 거저리가 28억 원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학습 및 애완용으로 사용되는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 등의 판매액은 감소하고 식용이나 사료용으로 주로 쓰이는 흰 점박이 꽃무지, 동해 등의 등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가운데 환경정화와 사료용 곤충으로 사용되는 동해등해의 경우 지난 3년간 판매액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동해등해 판매액은 2017년 8억 원, 2018년 22억 원, 2019년에는 60억 원으로 판매액이 17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흰 점박이 꽃무지와 갈색 거저리의 경우 농가 수가 각각 3.1%, 8.9% 감소했지만 판매액은 늘어나 곤충 산업의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곤충 산업 실태 조사는 매년 각 지자체를 통해서 행정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곤충 제품이 최근에는 생산 기술이 향상이 되고 사육 규모가 증대가 되면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 밖에 곤충을 생산, 가공, 유통하는 곤충업 신고자는 지난해 말 기준 2,535개소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9.4% 증가한 수치입니다. 신고 유형별로는 생산업 1,155개소, 가공업 8개소, 유통업 148개소, 생산 가공 유통업 1,224개소로 전체 신고 건수 중 48.3%가 두 가지 이상의 곤충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정부는 근본 실태조사 결과를 제3차 곤충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알프레도 바스쿠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와 만나 양국의 농업 발전을 위해 사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프레도 카를로스 바스쿠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가 28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를 찾았습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양국의 농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르헨티나는 농업 부문 수출이 전체 수출의 60%를 차지할 만큼 농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한국 농협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게 바스쿠 대사의 설명입니다. In many areas, we can develop this strategic relation, but in the agricultural sector is a sector that I am sure we must develop a strategic alliance. I believe that the relation must not be only exporting goods, but working together, developing different areas of the agriculture together.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한국 농협은 전 세계 2위의 농협이자 국제협동조합연맹 농업분과 의장기관인 만큼 아르헨티나는 물론 전 세계 협동조합에 한국 농협의 성공 모델을 적극 전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농협은 농업 분야에서 세계 2위 협동조합이면서 전체 분야에서는 세계 10위권의 글로벌 협동조합입니다. 한국의 농협은 아르헨티나 농축산물 생산 체계를 배우고 아르헨티나는 한국의 협동조합 운영 방식을 전수받는 등 서로 도움이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바스쿠 대사는 한국 농협과 정례적으로 화상회의를 개최해 양국 간 협동조합 사업을 발전시키고 싶다면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아르헨티나 협동조합 연합회 임직원 초청 연수, 홍삼커피 등 새로운 식품 시장 개척, 사료 원료 구매 확대 등 각종 사업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상호간에 교류를 해가면서 우리가 배울 건 배우고 또 우리가 전수해줄 건 전수해주고 이런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하면서 그런 실무적인 것도 노하우를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협은 앞으로 국산 농자재 수출, 하나로마트 운영 노하우 전수 등으로 아르헨티나와 협력 분야를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산림청은 오는 6월부터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전국 4,326개 무인민원 발급기를 통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증명서를 임업인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는 각 지자체의 민원실과 지하철역, 농협 등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설치 장소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림행정의 비대면 민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동물용 의약품과 농약의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축수산물 및 벌꿀 등에 남아있는 미허가 항균제의 잔류 허용 기준을 불검출 수준인 킬로그램당 0.01mg 이하로 적용합니다. 또 올해 8월부터는 농산물에 남아있는 플로퀸코나졸, 델타메트린, 비펜트린 등 농약 37종의 잔류 허용 기준도 대폭 강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27일 코로나19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위해 오픈마켓 11번가, 전국농어촌 지역군수협의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농수산물특별기획전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업무 협약에 따르면 서울시는 군수협의회 소속 72개 지자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특판전에 입점할 품목을 선정하고 11번가는 할인 쿠폰 및 제휴카드 할인 혜택을, 군수협의회는 행정과 재정적 지원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첫 번째 기획전은 코로나19 피해 농가 돕기 지역 특산물 기획전을 테마로 오는 6월 12일부터 21일까지 오픈마켓 11번가에서 진행됩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오는 6월 주민등록증, 초본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7종의 구비 서류를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안부는 전자증명서로 발급 가능한 서류를 올해 내로 13종에서 100종으로 대폭 늘리고 금융대출, 카드 발급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서양에서 채소 스테이크라 부르는 버섯은 단백질 함유량이 많은 것이 특징인데요. 그중에서도 양송이 버섯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과 비타민 D 함유량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오늘 건강톡톡에서는 양송이 버섯의 영양과 효능에 대해 현장에 나가 있는 권소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미네랄과 비타민, 단백질까지 골고루 갖춘 양송이 버섯은 천연 종합 영양제로 불리는데요. 특히 면역력 증진 효과가 뛰어나 일교차가 큰 요즘 같은 때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숲속의 단백질 제왕이라 불리는 양송이 버섯은 단백질 함량이 100g당 3.5g으로 많이 함유돼 있어 면역력과 체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되는 칼륨과 암세포를 억제하는 베타글루칸을 다량 함유해 항암에도 효과적입니다. 양송이 버섯은 햇볕에 말리면 영양 성분이 더욱 증가하는데요. 미국 농무부의 영양조사에 따르면 생것보다 햇볕에 말린 경우 비타민 D 함량이 146배나 늘어났으며 이는 비타민 D 함유량이 많은 표고버섯을 말렸을 때보다도 약 37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버섯류에 들어있는 비타민 D의 전구체인 에르고스테롤은 햇볕을 쬐면 비타민 D로 전환되는데요. 가정에서 많이 쓰는 식품 건조기는 열풍 건조 방식이라 에르고스테롤이 비타민 D로 전환되지 못합니다. 때문에 버섯류를 말려 드실 때는 햇빛 건조를 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송이 버섯을 고를 때는 동그란 갓 부분이 많이 피지 않고 갓 주변과 자루를 연결하는 피막이 터지지 않은 것을 골라야 신선합니다. 양송이는 향이 강하지 않아 피자, 샐러드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데요. 소화가 잘 되고 칼로리가 낮아 웰빙 식재료로 인기가 높습니다. 하여간 몇 개씩 어디든지 다 넣어요, 저는. 야채 볶음 거기 많이 넣어. 불고기에 많이 이용하고. 양송이 버섯은 치즈나 우유와 함께 드시면 지방과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어 좋은데요. 이번에는 고소한 맛의 양송이 치즈 스프 만드는 법을 소개합니다. 양송이 4개와 양파 3분의 1쪽을 각각 잘게 다져 준비합니다. 예열한 냄비에 버터 1큰술을 두르고 다진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볶다가 다진 양송이 버섯을 넣고 볶습니다. 생크림 반컵, 우유 1컵을 붓고 적당한 농도가 될 때까지 약불에서 저어가며 끓여줍니다. 불을 끄고 치즈를 한 장 얹으면 맛있는 양송이 치즈 스프가 완성됩니다.
양송이 버섯은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보관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키친타올로 물기를 제거한 뒤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